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 구속이 됐고요.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MB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SNS 장악을 위한 공작을 펼쳤다 이런 또 문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 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이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재선이시고요. 광주 광산구 의리 지역구이십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입니다. 네. 이 문제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 당의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예, 당시에 진상조사 활동을 하면서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유미가 그러니까 5월 5일 당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일련의 행위들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본인 자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네. 다만 5월 5일 발표 이후 그리고 5월 9일 대선일 이전 이 사이 기간 동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를 알았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네. 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럴 만한 정황들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통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당시 이유미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예, 이유미 씨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네. 5월 5일 발표 이후 그리고 5월 9일 대선 이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제보 조작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예, 검찰 수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약간 미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은 내심 조금 꺼림직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제보 조작과 관련된 상황이 있고요. 네. 제보 조작을 알았느냐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상황이 있는데, 네. 예, 그와 관련해서 제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의 행위 관여는 네. 이 이유미 한 명으로 판단이 됐고, 네. 제보 조작을 알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네.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예, 판단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예, 구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예, 이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네. 이 두 부분이 섞여가지고 네. 예, 하나의 그 일련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행위들로 네. 이게 논의가 되면서 그런 쟁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유미 씨는 대선 대통령 선거일 직전까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것이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또 당이 망한다고 해서 말씀 못한다고 하시니 참 나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예.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문자 메시지 상황으로 봐서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했지 않았을까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이제 진상조사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했어도 사실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달랐을 경우에 미칠 파장. 그래서 진상조사위의 발표를 좀 너무 이렇게 서둘리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어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 진상조사위가 판단한 부분과 검찰 수사가 같은데 이제 조작과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두 가지를 나눠서 판단을 하고 진행해 가고 있고요. 네. 진상조사위원단도 조작과 조작을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공개해 드렸고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단이 파악한 네. 사안의 실체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는데 오늘 이제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 그리고 김인원 전 부단장 이렇게 이제 재소환할 예정인데 말이죠. 네. 자칫하면 또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그러니까 의원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 사후에 발표를 하거나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그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게 알았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그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 정황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 공명선거 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 정황들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은 이제 그 조작된 그 파일과 메시지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고 이준서를 통해서 그 전에 오는 제보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5월 5일 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제보 사실을 폭로를 하고 7일 날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네. 그걸 이제 그냥 믿고 그러면은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보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락을, 그러니까 이유미 씨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이 제보를 이유미 씨가 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최근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은 이준서를 통해서 어떤 그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익명의 제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한 단계 더 걸러지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이제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좀 당했다, 속았다 이런 쪽이 입장이신 것 같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조사를 하면서 이유미가 직접적인 제보자가 아니고 이유미가 또 다른 제보자의 자료를 가져온 사람인데 그리고 같은 당원인데 왜 이 부분을 공명선거 추진단에 이유미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추궁을 했었는데요. 이유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전달이 됐고 이유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보자와 연락이 된다라는 사실을 공명선거 추진단이 그 당시에 알았다면 검증 수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유미라는 분에 대한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이제 그 분들의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증의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의해서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검증할 기회가 네. 사실은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는 박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단독 범행이 또 아니라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 요구도 이제 거세질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는 좀 더 좀 충분한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의 조직상으로 보면 그 위쪽을 보면 총괄 선대본부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총괄 선대본부장이 매일 아침에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서 그날의 어떤 선거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보고를 받고 네. 그리고 그 총괄 선대본부장 위에 상임선대본부장과 후보자가 위치를 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총괄 선대본부장이 당시 장병환 의원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회의가 열렸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 사항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총괄선대본부장이나 그 회의에 참가한 단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날은 그 보고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총괄선대본부장이 지역에서 선거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좌관이 참석을 하는 그런 우연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네. 또 그 보고가 이루어졌지만은 문준영 씨 특혜 의혹이 연일 계속 그 국민의당에 의해서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총괄선대본부장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그 진행했던 사안이 아니라 네. 그 하부단인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상황이었다라고 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네. 그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상황들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당 차원에서 뭐 전면적인 어떤 공세를 펼쳤고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대선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당도 저희 당 내부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선거 과정에서 시스템에 의한 어떤 선거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한두 명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취약한 구조였고 네. 예,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는 그런 구조였고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 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책임지는 그런 일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당시에는 이미 이제 선거에 대한 패색이 드리운 상황 속에서 네. 좀 더 꼼꼼하지 못한 그런 일처리들이 이루어졌었고 네. 좀 자신들의 그냥 자신이 혼자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네. 그런 선거 활동 위주로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 그리고 종합적인 보고 네. 이 부분이 같이 사실은 국민들께 네.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 내부의 성찰이 좀 네.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권은희 의원과 그 국정원 SNS 장악 문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그 박주선 대표는 당 차원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은 당 해체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맞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이 국민의당은 그 헌법 질서를 부정한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됩니다. 네. 예, 당연히 해체돼야 되고 그리고 해체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원의 그
독자적인 행위와 네. 당원의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네. 당의 미비, 이런 부분들이 그 주된 그 행동의 동기이고 네.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원 그 행위를 한 위법한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서는 정말 엄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도 그런 당원의 위법한 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이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께 정말 100배 사죄하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좀 그 소상하게 네. 설명을 하는 그런 네.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들과 그런 자기 고백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받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위기가 하나씩 극복돼 갈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뭐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또 얘기도 했고 그래서 검찰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뭐 국민의당 쪽 주장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까?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볼 때는 네. 5월 5일 당시까지 제보가 조작된 사실, 그리고 제보를 조작한 행위가 있고 5월 5일 그 발표 이후에 5월 9일 대선 이전일까지 이 조작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알았는지 네. 이 두 가지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추미애 대표께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이제 법률적 쟁점을 넣어서 제보를 조작했거나 이거를 알았거나가 네. 아니라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제보 조작의 고의를 가지고 네. 전체 그 하나로 조직적으로 엮여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 쟁점화를 법률적인 쟁점화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익에서 나온 그런 쟁점화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사안의 진상을 좀 명확하게 네. 이해시키려고 하신다면은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가진 네. 그런 쟁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보다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처럼 네. 검찰 수사가 당시의 사안을 재구성하는 그런 그 흐름처럼 네. 이 사안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을 갖고 오늘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출연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